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의사 김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 여러분을 찾아보게 된 계기는 우리 비엔동물병원에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만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피부과 전공의신 이나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비엔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부터 비엔동물의료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피부과 과장 이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고질병 중에 하나가 피부 질환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병원에 이렇게 피부과 선생님이 와주신 게 같은 동료 수의사로서 너무나도 안정감이 들고 든든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특수과를 선택한 전공이긴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안과, 정형외과, 내과, 영상외과 정말 많은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피부과를 내가 전공해서 우리 아이들의 피부를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면서 피부과 진료를 보는 거에 대한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는 대부분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많지는 않지만 삶의 질과 아주 연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보호자님과 같이 하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과를 선택한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생명이 위중한 질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조금 부담이 좀 적은 편이어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네, 우리 피부과 선생님 너무 솔직하시죠? 네, 근데 저 너무 공감 갑니다. 안과랑 피부과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력을 유지하는 거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거는 당장 죽음과는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도와주는 피부과 진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비엔동물병원은 피부과 선생님을 모심으로써 피부 전문 진료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동물병원에서 전문 피부과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내원하는 이유 중에 1, 2위가 거의 피부질환, 귀질환일 정도로 그만큼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은 사람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좀 완치되지 않거나 난치성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심할 때마다 약을 먹으면서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는 결국은 아이한테는 좋지 않은 방향이다 보니까 약물을 최대한 적게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문 피부 진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피부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리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원인이 58,000가지가 넘는 게 피부병이잖아요. 그런 거의 정확한 원인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료가 우리 아이들의 피부병을 훨씬 더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으며 피부병이 발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피부 전문 진료를 보러 오게 되었을 때 진료 과정,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피부과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진과 시진인데요.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아이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에 증상이 있는지, 가려움증이 있는지부터 해서 뭐 먹는 거, 산책 환경, 뭐 목욕하는 빈도나 방법 이런 것들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질병에 대한 감별 진단 목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시진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의사가 눈으로 보면서 증상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분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의심 가는 질환들을 어느 정도 목록을 세워두고 그거에 맞는 피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혈액 검사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알러지 검사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피부 병변은 정말 직접 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부풀어 올라왔어요, 빨개졌어요 라는 전화를 듣는 거랑 빨개진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런 게 직접 보시는 게 그쵸. 다를 거니까 네, 누구보다도, 어느 과보다도 시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게 될 때 이건 꼭 하게 된다
이런 필수적인 검사들이 있을까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가 직접 환자를 피부 상태를 보면서 증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고 그 검사를 바탕으로 또 현미경을 통해서 제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의 특성 자체가 어떤 고도의 장비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진료하는 선생님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되게 진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부과에서 필수적인 검사라는 거는 결국 선생님이 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현미경을 통하든 거미경을 통하든 확대경을 통하든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피부 이것은 대체 뭘까요? 라는 Q&A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거 많으셨죠? 제가 딱 3개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알러지 환자가 정말 많은데 알러지 환자들에 대한 식이 관리가 따로 있을까요? 알러지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음식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 환경원성 알러젠에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단백질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이 제한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엄격한 식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가수분해 사료만 급여하고 다른 모든 간식을 중단을 했을 때 그때 증상이 만약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음식물 알레르기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만약 음식을 다 제한을 했는데도 계속 증상을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음식물 알레르기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응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추려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식이 테스트를 좀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씩 하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 나가게 된다면 훨씬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선택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네, 반면 나이가 이미 많고 증상이 심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음식을 테스트했을 때 증상이 확 안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좀 웬만하면 식이 제한을 하셔라 라고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알러지가 100% 식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알러지 환자들은 꼭 식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두 번째, 피부 질환은 약을 먹으면 좋아하는데 약을 끊으면 나빠지고 왜 피부 질환은 이러는 걸까요? 모든 피부 질환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정 감염성 질환이 단순히 있을 경우에는 그게 해결됐을 경우에 증상이 개선되고 더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 지금 국내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피부 환자들 중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알러지가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증상에 따라서 뭐 날씨나 아니면 스트레스 요소 아니면 감염이 같이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고 단순히 약만 주고 또 괜찮아지면 끊고 이게 반복되는 거는 결국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각도로 이제 관리를 해서 먹는 약을 좀 줄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병 같은 경우는 단순 원인이 이거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완치가 어렵다 이거죠? 그쵸. 결국은 관리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알러지뿐만 아니라 뭐 호르몬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사성 질환, 다른 질환에 의해서 피부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부만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내재 질환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는 게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목욕 주기, 귀세정 주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도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딱 한 가지로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피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알러지가 없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목욕은 한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귀세정도 마찬가지로 뭐 증상에 따라서 이제 가끔씩 해주시는 거로도 잘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알러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장벽층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피부 세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염들에 취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알러젠에도 훨씬 더 노출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아이들
아이들한테서는 조금 더 자주 목욕을 해서 세균이나 그런 분비물 아니면 알러지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좀 제거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까지도 목욕을 자주 해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마다 적절한 목욕 주기 그리고 적절한 샴푸, 적절한 세정제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와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처방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금 몰랐었던 게 사실 피부가 약할수록 저는 목욕을 더 자주 하면 안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알러지가 있는 피부의 장벽이 약한 친구들은 외부 자극들이 붙어 있을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잦은 목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정말 목욕 주기가 다르군요. 근데 또 이것도 일반 샴푸로 자주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용 샴푸라고 해서 자 감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샴푸라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일반 샴푸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약용 샴푸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어서 제때제때 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 보호자님들께서 피부과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 여러 병변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병변 사진들이 있을 때 간단한 코멘트라도 가능할까요? 되게 주변에 제가 피부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동료 수의사분들께서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가 왜 이러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딱 병변만 보고도 어떤 질환이 예상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은 병변이라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그렇죠. 때문에 눈으로 보고 진단을 확실히 내리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사진으로 보는 것과 또 직접 보는 것은 그렇죠. 너무 맞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내원을 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내원하시기 전에 이게 간혹 가다가 뭐 연고라든지 아니면 사람 제품들을 이렇게 좀 적용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병변이 왜곡됐다라고 해서 처음에 발생한 병변과 좀 양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증상이 발생한 초기에 바로 내원해 주시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네, 사진으로는 매우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저도 아주 눈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열심히 눈 사진을 찍어 보내도 감히 현미경으로 보는 사진으로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진단이 어렵습니다. 우리 비엔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 또는 선생님의 새로 오신 가구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제 제가 들어온 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반려동물과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다각도적인 진단과 치료 방향 설정을 통해서 그런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피부과가 신설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특별한 이벤트요? 네, 지금까지 피부 질환으로 많이 고생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초진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7, 8월에 한해서 이제 아이의 피부 상태나 피부 건강도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피부 레포트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할 정말요? 예정입니다. 네. 오, 선생님, 그 초진 환자라는 게 우리 꼭 병원의 초진이 아니어도 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제 진료를 처음 보는 경우에 아이 피부 상태에 대한 평가를 좀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게 되면서 피부 수분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하나 들여왔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 피부가 건조한지 아니면 보습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이 좋은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비엔의 새로 오신 피부과 선생님을 자랑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네, 좀 자랑할 만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피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그런 거 남겨놓으시면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을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와주실 거죠? 그럼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